음, 이제 fear, 이제 발표 불안을 포함해서 대중공포, 뭐 대인공포증, 이 모든 거는 두려움에 해당되거든요. 네네. 두려움이 영어로 fear, 네.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ity, 네. 거짓된 증거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사실처럼 보이는, 어.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리얼리티. 증거물이니까 사실이 아니란 이야기겠죠. 음. 자, 그것을 사실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혼자 는 여러분들이 그래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귀신이 네. 없잖아요, 선생님. 네. 네. 어릴 때 근데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럼요. 귀신이 없는데 왜 두려울까요? 그냥 환경이 무서운 거죠. 이제 귀신이 있을 거라고 마음속에 내부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귀신의 이미지라든지 귀신의 소리라든지 네네. 귀신에 대한 소름 끼치는 느낌 이런 걸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또 긴장 불안을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 귀신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귀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발표 불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선생님이 발표를 못했을 때에 남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데 혹시 내가 긴장되고 떨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나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지레 어떤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부정적인 상상이 나한테 뭐 숨이 막히게 한다든지 가슴이 뛰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불안의 요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실제는 바꿀 수 없지만 쉽게 말하면 귀신이 있다면 귀신을 없앨 수는 없지만 네. 우리 마음속에 귀신을 상상하는 마음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발표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건 이 사람들 몫이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은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표 불안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두려움을 학습했거든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로부터 학습이 일단 됐죠. 엄마로부터.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비판. 때, 네. 비판으로. 학교 다닐 때 뭐 책 읽으면서 떨었던 기분, 뭐 네. 옆에서 애들이 웃는 그런 네, 모습, 맞아요. 여기에서 내가 학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에 대한 내부 표현을 바꿈으로써 발표 불안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아, 네. 저 하나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를 그것도 그때 그 발표했을 때였는데 그 상황이 제가 왕따를 당하니까 네. 애들이 막 의자를 뒤로 빼서 제가 뒤로 꽈당 해가지고 막 혹도 나고 네. 그렇게 좀 장난도 저한테 막 치고 네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네. 별스럽지 않게 그냥 넘기고 네네네. 네, 그런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중1 때 좋아요. 그것도 제가 좀 메모해 놓을게요, 네, 선생님. 친한 친구한테 배신 당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제 흉을 보면서 네. 이제 그 집단이 저를 되게 왕따를 시키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지금 마음속에 계속 그런 사람에 대한 배신과 예. 그런 왕따로서 저를 괴롭혀서 제가 막 뒤에 혹이 나고 예. 학교를 다니기 싫은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예. 그거는 큰 트라우마죠. 네, 그런 게 그것도- 있어서 그때 발표했을 때 웃고 애들이 막 그럴 그때였어요. 네, 그때가 최악의 그런 제가 웃기 말고 제가 웃는 것 좀 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욕하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고욕하고, 네. 하하. 좋아요. 이렇게 그런 게 아주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선생님.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메모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둬야 하는 무의식의 신호이다. 발표할 때 두려움은 발표 내용에 집중을 하라는 신호거든요. 네. 발표 내용,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싶은 어떤 발표의 목적, 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긴장하면 어떡하지? 떨리면 어떡하지? 남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나를 하찮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온갖 부정적인 네. 그런 내부 표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불안이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 불안, focus on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내 원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 신호입니다. 네. 그러면 왜 원하는 것에 집중이 잘 안 될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왜 나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네. 내 무의식이 말을 안 듣잖아요. 네.
맞아요. 의식과 무의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의식이가 무의식이 이기죠. 네. 무의식은 본능적인 충돌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잠기고 나도 모르게 하는 건 이거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적인 패턴들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될 수가 없죠. 그 패턴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이 무의식의 패턴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에서 노는데요. 네. 첫 번째는 큰 소리, 금지시하는 말, 신체적 체벌. 어릴 때 이제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억압적인 사랑이죠. 부모가 이제 억압, 막 그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물론. 그 이제 우리가 또 뭐 말썽을 부리거나 좀 실수를 했을 때 억압적으로 금지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뭐 올라가지 마, 뭐 그만둬 이와 같은. 그 언니를 제가 흉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언니가 뭔데 그렇게 대단한 언니인데 얘기했을 때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소리를 치면서 네가 뭐까지까지 뭔데 그 언니를 그렇게 얘기하냐고 엄청 혼났어요. 저 큰 소리로. 그게 다 연결된 겁니다. 네. 큰 소리. 그래서 이제 이 큰 소리와 관련된 것도 선생님 치료를 다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생각하시고 그다음 충격적 실패 경험. 요거는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중학교 때 네, 왕따 당한 네, 경험, 네. 내가 발표 책 읽을 때 옆에서 막 네, 네. 웃었던 경험, 여기 이제 충격적 실패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른이 되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특히 사춘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면은 이거는 잠재의식이 아주 크게 상처로 각인되거든요. 각인은 새겨진다는 이야기인데 옛날 LP 레코더판에 노래를 돌리면은 똑같은 노래가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CD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잠재의식에 일단 상처가 각인돼 버리면은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비슷한 대상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과거의 상처가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죠. 되새김질 되는 거거든요. 노래가 똑같은 노래 되돌아가는 거죠. 이른바 이제 이걸 이제 조건화된 반응 또는 자극과 반응 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 흘리는 것처럼 그렇죠. 종소리에 그냥 침 흘리는 나도 네. 사람들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겠는데 떨리는 거죠. 그 선생님 그게 제 생각에는 응. 제가 남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흉을 찾을까봐 제 외모나 저한테 시선 집중되잖아요. 네. 그 시선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중1 때 그거예요. 그 경험 같은데요. 이제 지금도 만약에 여러 명이 저를 보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숨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남이 날 쳐다봐도 자신 있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치 총을 쏘고는 것 같아. 다들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1 때 그 왕따 당한 경험하고 네. 내가 책 읽을 때 막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는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를 쳐다보던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 그런 게 잠재의식에 지금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과거를 치료를 하면 됩니다. 뭐 어쨌든 시선적으로 사람들이 절 쳐다봐도 제가 그걸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어릴 때 이제 선생님 안에는 지금 현재의 뭐 나이에 해당되는 선생님의 마음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그 내면 아이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 내면 아이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또는 불안을 느끼게 만들고 또 가슴을 뛰게 만들고 호흡이 또 멈춰지게 만들고 이제 이런 거니까 그 내면 아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죠. 네.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다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시선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시선에 대한 남들이 절 쳐다봐도 그거를 총이 아닌 그냥 좋아서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당연하죠. 그냥 만약에 이렇게 여러 명이 보잖아요. 그러면 막 그 뭐라 해야 되죠? 총을 맞고 있는 그 순간을 견디질 못하겠어요. 네, 그게 네. 이제 그래서 어릴 때 그 내면 아이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 다 치료를 해야 네, 되니까. 네. 시선에 관한 거를 꼭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건부적인 사랑. 네, 이제 이거는 애정 결핍과 관련된 건데 아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심지어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부모는 조건적인 사랑을 주거든요. 가치의 조건화를 시켜서 부모의 가치에 따를 때는 상을 주고 가치를 따르지 않을 때는 벌을 준다는 거죠. 상벌체계로서. 그래서 이게 심할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부모 눈치를 보게 되죠. 난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착한 아이로 흘러가는 거예요. 철이든 아이, 착한 아이, 모범적인 아이. 착한 아이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욕구를 좌절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참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모한테 막 맞춘다는 이야기거든요. 저요. 네. 저 얘기예요.
제가 맏딸이라서 네가 잘 돼야 네가 착하게 크다. 동생들이 다 착하게 큰다. 너가 만약에 못 되면 넌 동생 다 망치는 거야. 그렇죠. 특히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나 맏딸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는 그 이제 부모의 올바른 그 가치관을 심어줬을 때 아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이제 부모의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부모 눈치를 보게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주변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거나 소심해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심한 경우는 목사님의 아들 딸들 또는 교사의 아들 딸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을 밖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 와서 가르쳐 버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편안한 보금자리로 봐야 되는데 내 부족함을 좀 받아주고 실수하더라도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이런 대상이 부모이길 바라는데 부모가 막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심판관 역할을 하는 부모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말썽 부리는 것도 힘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좀 재롱도 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 있겠냐. 내 안에 그거로 계속 억압이 되는 거지.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도 표현되지 못한 그 욕구 좌절된 에너지가 쌓여서 억압이 되고 엉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화병이 되는데 그 화병 일종의 발피 불안증이자 대인 공포증이자 뭐 시선 공포증, 뭐 불안증, 공황장애, 심지어 심할 때는 이제 불면증까지도 가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표현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거. 요걸 그래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 표현되지 못한 엉어리 때문에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발표 불안도 있지만은 화병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다 좀 해소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중간에 좀 넘어갈게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이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거나 새로운 환경이 되면 교감신경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짧은 상태가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이제 행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응급투쟁 상태죠. 교감신경 상태의 가장 극단적인 상태는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뭐 싸울 것인가 도주할 것인가 싸우더라도 온갖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도주를 하더라도 온갖 힘을 다해야 되겠죠.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워서 호랑이를 이겼어 또는 도주를 해서 내가 호랑이로부터 벗어났어 그러면은 심호흡이 되겠죠. 겨우 살았네. 그러면 그게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는 긴 호흡 상태가 되면서 신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 체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발표 불안증의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 상태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과민 반응. 그러니까 남들은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자리인데 나는 불편한 거죠. 남들은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데 나는 긴장되고 불안하고 호흡이 짧아지고 뭐 가슴이 뛰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이제 트라우마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의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 되는데 그 과민 반응이 되면 이런 특징들이 있죠. 뇌에 이제 불면, 뭐 어지럼증, 뭐 심장이 빨리 뛸 수도 있고요. 위장이 소화불량, 뭐 위염, 변비설사, 손발이 차거나 저릴 수도 있고, 뭐 근육 긴장이 되어서 두통이나 가슴 압박감, 떨림, 목에 이물감, 자 침샘, 입이 마를 수도 있고, 호흡이 빨라질 수도 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제가 이 교감신경계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사람 말에 집중을 못하고 그분이 뭐를 얘기를 해도 그 순간으로 돌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있어도 옛날에 그런 학교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나 봐요. 그렇죠. 그게 자동화된 반응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말에 집중이 안 돼요. 그 순간에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상상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선생님 상태가 이런 상태거든요. 네, 저 상태인 거 맞아요.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 우리 온도
조절 장치로 본다면은 우리가 27도의 온도를 맞춰놨어요. 그러면 27도 아래로 온도 내려갈 때 불이 켜져야 되는데 온도는 30도인데 불이 계속 켜진다 이러면은 이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거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계가 고장나 있는 거죠. 고장 나 있어요. 맞아요. 자율신경계가. 맞네요.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것도 그런 불안한 떨림, 저런 것 목에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제가 어떤 회의를 가면은 음.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떨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해결책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변화의 4단계로 가는데 선생님 1단계는 첫 만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어릴 때 사실은 실수를 충분히 많이 해야 되는데 충분한 실수를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기가 기저귀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싸야지. 예,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많이 싸야 되겠죠. 자,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도해보고 뭐 실패하더라도 많이 해봐야 예, 사람들 앞에서 많이 말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실수를 많이 하는데 누가 꾸지람을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 될까요? 받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저귀 똥 싸고 좀 살 때 엄마가 지나치게 너 기저귀 언제 뗄래 이렇게 엉덩이 때리고 하면 오히려 기저귀를 못 떼잖아요. 근데 기저귀에 오줌 싸고 똥 싸더라도 야 우리 예쁜 새끼 기저귀 똥도 예쁘게 쌌네 이러면서 엉덩이 씻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기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야 내가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도 우리 엄마는 나를 이뻐해 주는구나 사랑받는구나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저귀 떼죠. 우리가 발표를 잘하는 것 같은 원리거든요. 내가 좀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실수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무의식이 이렇게 느끼게 되죠. 내가 긴장해도 큰 문제가 안 되네. 실수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네. 떨리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걸 잠재의식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대상과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우선 이제 저랑 1대1 코칭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선생님이 일요일 안 나오신다고 해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일요일 우리 첫 만남 훈련이 그런 훈련이거든요.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첫 만남 훈련이 그게 이제 서로 받아주는 문화거든요. 좀 시간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예. 나올게요. 실수하고 긴장되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서로 이제 받아주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문화가 어떤지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걸 첫 만남 심리가족이라고 하는 건데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는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기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싼 걸 받아주는 엄마처럼 여기는 긴장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떨어도 괜찮습니다. 좀 앞뒤 말이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줘. 공감적으로 경청하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촉진적인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내 말을 잘 들어주면은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러면은 말하기 얼마나 힘들죠. 잘하나 보자 이러면 그렇죠. 힘들죠. 여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관 역할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판관 역할 하지 마라. 심판관은 판사나 검사가 하는 거지. 여기 스피치를 듣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 스피치 듣는 사람은 심판관의 잣대를 완전히 내려놔라. 완전히 그 사람 편이 되고 공감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내면과 외면의 일치.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이야기를 해야 돼. 가식적으로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 스피치를 시키겠습니다. 만남 카드 스피치. 여기 이제 카드가 쭉 있는데요. 이게 질문지예요. 질문지. 근데 질문지 미리 주지 않고 그냥 하나 들추고 1분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성격 중 가장 고치고 싶은 점을 말해보세요 하면 바로 1분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 재놓고 여기 1분 재놓고 여기. 몇 명이나 오시나요? 보통 뭐 6명, 7명.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가장 크게 울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읽고 바로 1분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이 카드에 맞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되면은 그럼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뭘 말해야 될까 이제 불안해하거든.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한 10번씩 스피치를 해요. 네. 돌아가면서. 그래서 10번 돌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스피치를 하게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의식적인 스피치를 하는 연습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아기는 기저귀에 똥을 잘 싸려고 애쓰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줌을 잘 싸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오줌을 누고 그냥 똥을 누고. 자, 그럼마도 마찬가지. 잘 걸으려고 애쓰지 않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자, 스피치도 잘하려고 애를 쓰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다 보면은 우리 무의식은 말을 잘할 수 있는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무의식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책을 읽고 공부를 한 대부분은 논리적인 책에 의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를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말하게끔 내버려 두면은 나도 모르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 집중력도 좋아지나요? 당연히 좋아지죠. 집중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 자신을 너무 구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자신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Set myself free. 나 자신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일치성이거든. 있는 그대로 그냥 말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말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남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화를 일요일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진아가 있고 가아가 있어요, 선생님. 진아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고요. 가아는 이미지 관리를 하고 포장을 한 나의 모습이거든요. 왜 스피치를 못하느냐? 바로 뭐뭐 인척하는 나.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로 포장을 해서 말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면 말을 못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마치 이런 거죠. 가에 의해서 진아가 갇혀있다는 이야기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거거든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도 가에 의해서 오랫동안 갇혀버리면은 내 마음도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 심리와 긴장 떨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스피치에 대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유로움 속에 무의식적으로 즉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는 그 패턴을 터득해야 된다. 터득. 예를 들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터득하는 거죠. 이걸 몇 번씩만 하더라도 그냥 좋아져요, 선생님. 그래서 일요일을 외면하지 말고 제가 꼭 선생님이 좀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 되면은 애를 맡기고 네. 그래서 일요일 프로그램 제가 평생 회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랑의 첫 만남 심리 가족의 환경에 내가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 성장 환경에서 내 건강한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스피치도 이런 실수할 수 있는 환경, 편안하게 날 받아주는 환경 속에서 내가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좀 하다 보면은 내 무의식이 편안함을 습득하게 되고 내 몸이 편안함을 습득한다는 거죠. 서서 하나요? 다 서서 하죠. 제가 그래서 앉아서 할 때는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서면 그래서 서서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고 있느냐, 몸이 긴장 떨림을 기억하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선생님은 몸이 긴장 떨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서서 발표할 때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서면 긴장 떨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계속 10번씩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서 이야기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겠죠, 선생님. 편안함을 많이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내 몸이 편안함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모든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마음의 차원, 하나는 신체의 차원이에요. 몸과 마음을 같이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NLP나 체면을 통해서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치료를 하고 또 말을 잘하는 그 패턴을 심창화 훈련을 해서 마음속에서 말을 잘하는 그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요일 첫 만남 훈련 같은 이런 실제 현실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내 몸이 신체가 편안함을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일요일을 제가 좀 적극 추천을 했고요. 네. 이렇게 1단계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해라. 즉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라. 2단계는 뭐냐면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돼. 자,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건데 그럼 왜 이 NLP 체면 치료가 중요하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심리 치료가 아니고 왜 NLP 체면 치료가 되어야 되느냐? 왜 정신과 약물 치료가 아니고 NLP 체면 치료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반 심리 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의식 차원의 치료를 합니다. 의식 차원. 의식 차원의 치료라는 거는
뭐 상담 받을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집으로 오면 네, 돌아간다는 그렇다 거예요.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의식 차원이에요. 네. 약물 치료는 뭐 약을 먹을 때는 좋아지는 듯 하는데 약을 안 먹으면 돌아가. 근데 약물 치료의 한계는 약에 중독이 되거나 네. 약에 의존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약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NLP와 체면은 바로 트랜스 상태에서 무의식과 접속하는 새로운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무의식과 접속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무의식과 접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트랜스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네. 트랜스는 편안하면서도 자 집중되는 상태. 자, 그럼 편안한 상태가 언제일까요?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편안하죠. 눈 떴을 때. 눈 떴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잠들어 보기 직전에 편안하죠. 네. 그런 편안함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영화 드라마를 보는데 막 옆 사람 신경 안 쓰잖아요. 네. 다 드라마 네. 내용에 꽂혀 있잖아요. 네. 우리 생각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민재 선생님이 어릴 때에 엄마로부터 상처받았던 기억이나 중1 때 왕따 당한 기억이나 이거는 이미 집중 모드로 연결돼 있거든. 네.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에 그 기억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상처 트라우마는 그 자체가 집중 몰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체면 상태로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굳이 체면을 걸지 않아도 치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님의 그 집중된 경험을 머리에 떠올리는 순간 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체면 NLP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면은 마치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 먹은 프로그램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알약이나 백업 기능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이런 이제 상태로 되돌리죠.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깔아줘야 되겠죠. 네. 체면 NLP는 이렇게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데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은 뭘까요? 즉 스피치를 잘하고 자신감 있게 네. 아까 그 누구 닮고 싶은 사람 있었죠? 임시. 임시처럼 네. 잘하는 걸 네. 모델링하는 프로그램. 네. 이제 미래에 이제 발표할 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어떤 멋진 그런 미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거죠. 예. 이 역할이 바로 이제 체면 NLP 너무 기대되네요. NLP에서 이제 주어지는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프로그램이 수정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재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랑 한 스펙일을 하는 동안에 그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음의 주파수를 바꿔야 돼. 체면 NLP 통해서. 이 마음의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좀 낮은 주파수가 있고 높은 주파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의식이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의식이 사실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엄마로 인해서 네. 이걸 좀 높여야 되지.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3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요, 선생님. 3단계로 해야 될 게 바로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자아 강화 3단계. 즉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야 된다. 자, 요걸 좀 공부를 해볼게요. 내면의 파워, 자아 강화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날 참 사랑해야 되거든. 참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긍정적인 것도 사랑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것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 선생님은 지금 장점을 사랑하지만 단점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맞죠. 네. 남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랑하지만 감추고 싶은 건 사랑하지 않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단점도 사랑하고 감추고 싶은 선생님의 모습도 사랑하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사랑하고 맞네요. 자, 왕따 당한 기억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마음의 경계를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네. 이 마음의 경계를 없애는 이 마음은 마치 숲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숲의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나무가 잘 자라겠죠. 잘 자라겠죠. 지금 여기 뭐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성격, 대인관계, 리더십, 영업, 비즈니스, 뭐 명강의 이런 외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한 그루의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스피치를 잘하려고 애를 써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자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이 참 사랑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독립성으로 가서 백조와 같은 마음이 되고요. 사랑이 부족하면은 바로 의존성으로 가서 미운 오리새끼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운 오리새끼 속성도 있고 백조의 속성도 있어요. 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은 미운 오리새끼 속성이 커져가지고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기가 죽고 주둥이 들고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예요. 즉 발표할 때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네, 눈치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마음은 백조의 마음이 되는 거죠.
백전 오리도 눈치를 안 보죠. 네. 오리 눈치를 안 보는 것처럼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면은 개구리 같은 작은 자아가 돼가지고, 개구리는 돌멩이에 맞으면 죽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즉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코끼리 같은 큰 자아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 맞아도 약간 따끔하다가 말아버리는 거. 또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자아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의왕 속의 작은 물과 같아. 의왕 속에 돌을 던지면 의왕이 깨져버리겠죠. 내 마음도 깨지는 겁니다. 쉽게 상처받는다. 근데 이제 자아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큰 호수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잠깐 파문이 일다가 말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자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어릴 때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부모로부터 인정, 칭찬, 사랑을 받기보다는 꾸지람 듣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 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경우에는 자아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쉽게 상처받는 그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마음 안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나는 실수하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떨리면 안 돼. 맞아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이거야. 내가 긴장하면 남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실수하면 남들이 나를 욕할 거야. 어릴 때 엄마가 나를 뭐라고 한 것처럼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런 나를 방어하고 싶은 그런 방어 기제가 바로 지나치게 긴장하면 안 되고 떨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완벽주의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완벽주의 성향이 더 심하면은 강박증으로 가는 거죠. 강박증. 예. 이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일적으로는 거의 강박인데 네. 제가 거의 다 끼워 맞춰서 억지로 다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말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이제 디자인적인 거나 이거는 억지로 제가 제 능력보다 더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한테 욕 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하고, 네. 이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일 자체로만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두 같아요? 번째가 저 지금 두 번째. 근데 그 디자인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피치도 같은 맥락이 돼야 돼. 어, 내가 욕 먹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디자인 분야를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가지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멋진 대한민국을 맞아요. 만들기 위해서 네. 내가 그렇게 해서 말을 잘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른 차원이 틀리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하는 것도 이제 두 번째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선생님. 그러기 맞아요. 위해서는 내가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맞아요. 가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네. 사랑도 가지지 않으면 사랑을 얻고자 해.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쉽게 말하면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실수하면 안 되고 긴장하면 안 되고 떨리면 안 되는 그 강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굳이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표현하고 사명감을 표현하고 또 어떤 전문성을 표현하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하고 말을 잘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생님 안에 사랑을 키우는 것, 즉 자존감 코칭을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치료를 하는 건 자동차를 볼 때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과거의 브레이크에 발을 딛고 있거든요. 즉 과거에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그 중1 때 왕따 당한 경험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브레이크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자, 기름이 앵코가 다 있어요. 기름이 바닥에. 그러면은 브레이크에 발을 뗀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달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일요일 첫 만남 훈련도 좀 참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훈련시켜 드리겠지만 긍정 자기 암시물 낭독하는 것, 발성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토해내는 것. 이 엉어리가 지금 가슴에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좀 짧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도 배에 힘을 주고 배에서 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좀 우렁차게 또 말도 좀 중저음으로 큰 목소리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성 훈련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것.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훈련, 자기 긍정 대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 감사의 어떤 스피치를 하는 것, 그리고 체면 NLP를 활용해서 심상화, 이미지 시각화를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것. 그다음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 감사의 어떤 스피치를 하는 것, 그리고 체면 NLP를 활용해서 심상화, 이미지 시각화를 하는 것. 그리고
뭐 그 밑에는 많이 있는데 모니터는 다 안 하셔도 되고 이제 1번부터 한 5번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안에 사랑을 키워주는 훈련법들입니다. 그걸 같이 하고 네. 요게 되면서 마지막 단계로 이제 결과 4단계로 이제 뭐냐면요. 4단계로 이걸 해야 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돼. 실제 스피치 훈련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져와서 발표도 해봐야 되고 네. 이거는 몸으로 체득하는 훈련이에요. 왜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되느냐를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스피치 훈련,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거든. 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수천배 이상 확대시키는 비결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2배, 3배 차이가 아니라 수천 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선생님이 이미 그 맞아요. 경험하셨죠? 네. 그 말을 어떻게 잘할까? 자, 3단계로 봅니다. 1단계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즉 일요일날 첫 만남 훈련에 오셔서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이런 카드나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연습 좀 필요하고요. 네. 2단계는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야 됩니다.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는 이야기는 긴장 떨림의 모든 심리 치료를 하고요. 자, 말을 잘할 수 있는 내적인 사랑의 힘을 키우고요. 내적인 사랑의 힘, 즉 자아 강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치 컨텐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사명감이나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열정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열정이라는 단어가 인수지혜즘이죠. 자, 그 단어가 중요하니까 써볼게요. 인수지혜점. 이 N은 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네. 안에, 그렇죠. 네. THUS는 God,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들려 있다. 신들려 있는 상태가 열정이 쉽게 말하면. 신들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IASM, I am soiled myself. 나 자신한테 판단하는 뜻이거든요. 이건 이미 돼 있어, 선생님이. 나 자신한테 먼저 팔아서 나 자신이 심취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을 해버리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면은 내 안에 신이 들리는 거죠. 신 들려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전도사가 말 잘하는 것처럼, 자 무당이 뭐 칼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이게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막 신들린 듯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 신들린 듯이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근데 이제 어떤 디자인 전문가로서는 신들린 듯한 그런 내적 힘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없거든. 네. 첫 번째 긴장 떨림 모드를 해소해야 되는데 긴장 떨림 모드가 치료가 안 돼 있고, 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의 모드를 갖고 있어요. 사랑. 네. 나를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드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미 선생님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디자인에 대한 사명감, 열정, 전문성을 정말 감격, 감탄, 감동할 정도로 내가 심취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못할 수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해주면 금방 잘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의 긴장 떨림 불안에 대한 거 치료해주고 선생님 자신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면 이미 세 번째를 갖춰져 있으니까 잘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단계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민강사 기술을 훈련하는데 이제 요거는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1단계, 2단계까지가 95%라면은 3단계는 한 5%예요. 마치 우리 밀림을 생각해. 밀림에 뭐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돼가지고 나무가 잘 자랐는데 네. 거기서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좀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지치기 하는 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뭐 이게 전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강의 포맷이라든지 스피치 포맷 이런 건 맨 마지막에 훈련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뭐 오프닝, 뭐 등단 인사법, 오프닝, 뭐 어떤 정류관의 라포, 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전개, 또 설명하는 요령, 뭐 또는 뭐 논리적으로 말하기, 뭐 마무리하기, 동기부여하기, 뭐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1번, 2번이 해결되면은 금방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PPT를 잘 많이 만들어서. 그러면 그 PPT 자체를 잘 설명하는 자체가 논리적인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여기 와서 연습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네. 그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일요일 날도 하셔도 되고, 네.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단계로 쭉 가면서 선생님 훈련이 잘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거 우리 자동차에 좀 비유를 해보면은,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안전이 보장된 사랑의 환경이 첫 만남 심리 가족이다. 자, 일요일 날 하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 NL 체면 심리 치료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과정이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치료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자아 강화 훈련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이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실제 운전을 하는 과정이다. 실제 운전을 해봐야 된다. 상상 속에 아무리 잘해봐도 실제 연습을 안 해보면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4단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1단계는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를 하고요. 2단계는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즉 심리 치료를 하고, 3단계는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우고, 자, 4단계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명강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